52번째 이야기,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은 미드웨이 해전. 진주만 후폭풍. 1941년 12월에 일어난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미 해군은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며 참패했고, 미국은 전력에 크나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진주만 공습 다음 날, 당시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치욕의 날로 기억돼 1941년 12월 7일 미국은 일본 제국의 고의적인 기습 공격을 받았다는 연설문을 낭독합니다. 의회에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승인할 것을 호소한 것인데, 미국은 일본이 야비한 방식으로 용서할 수 없는 참사를 일으켰다며 매우 분노했습니다. 미국은 보복 기회를 노리며 일본의 사소한 움직임까지 감시했는데, 일본은 진주만을 습격 전에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 필리핀,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미얀마 등을 점령해 전쟁에 필요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든 일본의 팽창주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하와이까지 뻗어나가 이곳의 노동력과 천연 자원을 취해 전쟁에 필요한 군비를 확충하고 재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방대한 지역을 점령하려는 일본의 무리한 침략 계획은 곧 현실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는데, 기습 공격으로 점령에는 성공했지만 지속적으로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잠시 반짝이는 승리를 거머쥐었다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탄탄한 군사력을 갖춘 서구 강대국들의 도로 밀려나는 것은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진주만과 동남아시아 지역 내 식민지를 빼앗긴 미국과 영국 등은 일본의 노골적인 도발 행위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1942년 4월 18일에 미국의 제임스 둘리틀 중령이 지휘하는 B-25 미첼 경폭격기 16기가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공격하는 임무를 띠고 항공모함 호네트호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이 폭격이 일본에 치명적 피해나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은 신의 바람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맹신하는 일본의 관기에 참모를 기었기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국민에게 일본군이 진주만 공습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어 국민에게 허세를 부리던 일본 정부는 이때부터 조금씩 신용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할 때 소홀히 여겨 살아남은 선박 수리 시설과 연료가 저장된 중유, 저장 탱크 등 항공모함 체계를 활용한 역공을 펼쳐 일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돌리틀 폭격대의 공습 대상은 도쿄, 요코하마, 요코스카, 가와사키, 나고야, 고베, 와카야마,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이 공습으로 주요 도시들의 영공을 어이없이 빼앗긴 일본은 나라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고, 미국으로서는 이번 습격을 통해 미군의 사기를 회복시켰습니다. 도쿄 공습 이후 일본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괴멸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려는 생각을 굳혔고, 해군 대장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곧바로 미드웨이 섬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치열한 정보전. 미드웨이 섬은 진주만처럼 태평양 지구에 설치된 미국의 주요 해군 기지로, 미드웨이라는 이름처럼 태평양 중부에 자리하며 북아메리카와 아시아 대륙 사이를 잇는 항공로 겸 항해로로 의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섬에 설치된 미국의 해군 기지는 하와이 제도 서북쪽을 지키는 기능을 담당했는데, 길이 24km에 이르는 환초와 그 안에 작은 섬 2개로 구성된 불과 5.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곳입니다. 이곳 기지는 진주만 기지보다 공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일본은 남하 정책을 수행하려면 이 길을 뚫어야 했고, 미드웨이 섬 기지는 언제가 됐든 어차피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망설임 없이 이번 작전을 받아들이고 미국 해군을 격파하겠다는 각오를 다졌고, 잠수함 부대와 항공대 등으로 구성된 기동편대를 이끌고 미드웨이 섬으로 출병했습니다. 한편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은 일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감시해서 일본이 조만간 군사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과 일본의 이번 공격 목표가 미드웨이 섬일 것이란 점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습만큼은 막아야 해서 미군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함정을 마련했는데, 1942년 5월 미 해군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도움으로 일본 해군의 통신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5월 초 미국이 일본의 통신 체계를 해독하면서
일본 해군이 진행 중인 공격 계획의 전모가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아부 체계 JN-25를 해독하던 미 해군 정보부 오 해독반은 일본군의 이번 공격 목표가 AF방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자 미군 고위층 회의에서는 AF방위가 정확히 어느 지역을 뜻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AF방위가 미드웨이 섬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류시안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확실한 근거를 잡기 전까지는 결론이 날 수 없었는데 젊은 장교 한 명이 AF방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낼 묘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선 미드웨이 섬의 식수 공급과 관련된 시설이 고장났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의 전문을 진주만 기지로 송신했고 얼마 후 어무 해독반은 일본이 AF방위의 물 부족 문제 발생이란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문제의 AF방위는 미드웨이 섬을 가리킨다는 것이 분명해졌는데 한 젊은 장교의 번뜩이는 재치 덕분에 미국은 태평양 전쟁의 판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공격 목표가 분명해지자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몇 가지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우선 당시 태평양 서남부에 나가 있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호네트호를 미드웨이로 불러들이고 진주만에서 수리받던 요크타우노에도 미드웨이 섬 북부 해역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항공모함 3척과 그 밖의 함선 50척으로 일본의 공격에 대비할 전략을 세운 것인데 일본은 그때까지 미국이 암호를 해독해 기습 공격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다 위의 대격전 1942년 6월 4일 아직도 어둠이 짙게 깔린 이른 새벽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지휘하는 일본 함대는 대기하고 있던 해역에서 드디어 공격 개시 신호를 받았습니다. 나고모 주이치 중저가 대기 중이던 전투기에 출격 명령을 내리자 아카기호, 카가호, 히료호, 푸르료호에서 전투기 144기가 미드웨이 섬을 향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출격 명령을 받은 전투기가 모두 무사히 이륙하자 곧이어 또다시 전투기 제1편대가 출격 준비를 마치고 갑판 위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현지 지휘관 나구모 주이치 중전은 대기 준비를 마친 제1편대 비행기에서 시선을 거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미드웨이 섬 기지에 있는 미군은 주변 경계를 강화하는 등 이제 곧 시작될 일본의 공습에 대비해 최종 점검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2월 4일 새벽빛이 어슴푸레한 시각에 미군의 카타리나식 정찰기가 일본군 항공모함을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레이먼드 스프로원스 소장은 정찰대를 보내 일본군 지휘부의 상황을 살폈고 총지휘관 프랭크 플래처 소령은 일본군이 덫에 걸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본군 폭격기가 미드웨이 섬에 점차 가까이 접근했으나 플래처 소령은 일본군 폭격기가 선명하게 보일 만큼 접근할 때까지도 아무 명령을 내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긴장감 속에 마침내 일본군 폭격기가 50km 지점 안으로 들어서자 플래처 소령은 유격 명령을 내렸고 미군 전투기 25기가 갑자기 일본군 폭격기 앞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일본 폭격기 부대는 생각지도 못한 적군에 출현에 깜짝 놀랐지만 작전대로 미드웨이 섬 기지의 비행장을 폭격했습니다. 한편 일본군 현지 지휘관 나고모 중전은 제1차 폭격을 담당한 편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온 다음에야 미국이 미드웨이 섬 기지에서 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한 그는 예정대로 2차 폭격을 지시했지만 제2편대의 폭격기에 원래 장착했던 어뢰를 제거하고 폭탄으로 대체해 미군 군함을 중점적으로 폭격하도록 계획을 바꿨습니다. 일본군이 두 번째 출격을 위해 재무장하느라 갑판 위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던 때 이번에는 일본군 정탐기가 미군 군함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소식에 깜짝 놀란 나구모 중저가 어뢰 대신 폭탄으로 대체하라고 한 명령을 뒤집고 다시 어뢰를 장착하라고 하는 바람에 일본군 진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군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미군 폭격기가 순식간에 일본 함대의 코어까지 이루었고 폭격기 세대가 나구모 중저가 승선한 기함 아카기호를 향해 급강하하며 돌진했습니다. 미군 폭격기에 대한 대응 사격이 너무 늦은 탓에 기함 아카기호는 결국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여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후방의 주력 함대인 야마도호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결국 이를 악문 채 아카기호를 포기하고 부축함 중 하나인 노아키호에 아카기호 격침을 명령했습니다. 전력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어도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침착하게 대처했는데 먼저 일본군 전함을 전부 자신이 탄 야마토호 주변으로 모여들게 해 미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 전함 야마토에 장착돼 최신식 한 포의 사정권으로 미군 전투기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항공모함인 카카호와 소류호, 히류호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결국 미군의 맹렬한 공격을 견디지 못한 카가호가 먼저 태평양의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아 아카기호에 이어 일본은 두 번째 항공모함을 잃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양국의 격렬한 해상전은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소류호와 히리호까지 격침되어 일본은 주력 항공모함 4척을 전부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어쩔 수 없이 미드웨이 공습작전 중지를 선언함으로써 1942년 6월 5일 13시 격렬했던 미드웨이 해전이 비로소 끝났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국은 항공모함 1척과 부축함 1척을 잃은 것에 비해 일본은 주력 항공모함 4척을 모두 잃고 순양함 1척과 전투기 332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우수한 일본군 조종사와 정비사, 편원을 수백 명이나 잃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패배한 전투로 일본은 참패 후유증으로 이후 태평양 지역의 전쟁 주도권을 잃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일본 제국은 그 후 차분히 전열을 가다듬으며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을 여도 없이 전쟁을 계속한 탓에 그대로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전세는 미국에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일본 근대사 이야기, 신의 바람을 바란 가미가제 특공대로 이어집니다.